이번 장인비법서는 현재 하고 있는 물구나무 훈련 접근 방식 90% 이상이 정말 뿌리부터 잘못되었고, 그래서 물구나무 될 사람은 그냥 되고 이제 안 될 사람은 죽어라 연습해도 안 되는 게 사실은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거고요. 저와 함께 이제 물구나무가 그냥 테크닉이 아니라 균형이라는 것에 가지고 있는 미스 컨셉, 잘못된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완전히 부셔버리고요. 새롭게 접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 이후에는 물구나무를 그냥 하나의 테크닉이 아니라 균형 그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물구나무를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이제 도착을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교육자라면 다른 사람에게 이 길을 더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제대로 훈련하니까 당연히 잠재력도 크게 상승할 거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장의 지름길을 터드릴 마스터 최입니다. 오늘 장인비법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구나무 핸드스탠드는 손으로 균형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균형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물건의 균형을 잡는 거랑 이제 인체가 균형을 잡는 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지만 같은 선상에서 보통 접근을 해요. 이게 현재 교육되고 있는 따라하기식 물구나무 훈련들의 가장 큰 미스 컨셉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좀 흥미로운 이야기로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생각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생각에 무게가 있을까요? 이게 그냥 추상적인 질문이나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고요. 1882년에 이탈리아 생리학자 안젤로 모쏘가 진행한 재미난 실험이 있어요. 저는 생각의 무게라고 부르는 실험인데요. 모쏘는 이 생각의 무게를 정말로 측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긴 널판지 위에 시소 위에 사람을 눕혀놓고요. 못 움직이도록 팔다리를 꽁꽁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소의 균형을 잡은 다음에 균형이 잡히면 이 위치를 수평으로 고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시소가 움직임이 없으니까 수평이 유지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모쏘가 뭘 했냐면 이 사람에게 신문도 읽어주고 책도 읽어주고 종소리도 들려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시소가 머리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생각의 무게가 머리로 간 거죠. 왜? 생각을 하면 바로 뇌의 혈류량이 증가해서요. 그 혈류의 무게로 인해서 머리가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생각의 무게는 아니지만 혈류 무게에 의해서 무게중심이 바뀐 거죠. 더 재밌는 건 이 엉성한 것 같은 이 장치가요. 어려운 거 알려주면 더 빨리 넘어가고 쉬운 거 알려주면 더 천천히 넘어가서 실제로 뇌혈관 질환을 관찰하는 것에 그 시대에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MRI나 이런 뇌 관찰 도구의 선구자 버전인 거죠. 자, 이제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균형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인간과 사물의 균형은 완전히 달라요. 이 모쏘가 실험을 할 때처럼요. 팔다리를 완전히 묶어놨어도 신체 각종 순환에 의해서 우리 균형은 계속 깨지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팔다리를 안 움직인다고 해서 균형이 잡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은 계속 움직이고 숨도 쉬어야 되고 따뜻해지거나 추워지면 뭐 혈관도 수축하고 늘어나고 뭐 하여튼 살아있어서 움직여요. 그래서 생명체는 세워놓으면 넘어지고 세워놓으면 넘어지고 그냥 저절로 쓰러져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유에서 균형을 잡거나 외발자전거 탄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앞뒤로 움직이면서 균형 잡는 게 상상이 되시죠? 반면에 오른쪽에 의자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런 것들은 그냥 세워놓으면 누가 치지 않는 한, 바람이 불지 않는 한 계속 정지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의자에 있는 지금 여러분과 저도 앉아있는 것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균형을 잡고 서 있는 거예요. 아니신 분들, 누워있으신 분들은 해당이 좀 덜 될 텐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 10분이라도 일어나 있으면 좋으니까. 뻘소리네요. 의자 위에 있는 우리가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가 날 위해서 균형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균형을 잡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핸드스탠드는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3, 2, 1. 그렇죠. 바로 오른쪽에 저기 잘 놀고 있는 외발자전거 탄 이 친구들이랑 놀아야 더 빨리 는다고요. 혹시 의자 선택한 분 계세요? 괜찮아요.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겠죠. 인간의 균형은 잡은 위치에 고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을 다시 회복해야만 서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바로 특정 포즈를 만든다고 해서 균형을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균형을 회복하는 능력을 길러야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돼요. 이제 이걸 좀 있어 보이게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이게 전문 용어 나올 때가 제가 제일 고민돼요. 근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냥 이런 개념이구나 하고 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우리 몸은 똑바로 서 있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잡기 반사, 자동적 자세 반응, 선행적 자세 조절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통제되지 않는 움직임을 통제하면서 서 있어요.
왜?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첫 번째, 바로잡기 반사는 라이팅 리플렉스라고 해서 정전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평이 깨지면 우리가 움직여서 균형을 잡도록 노력해요. 달팽이관 같은 거 들어보셨죠? 이런 거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몸이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자동적 자세 반응.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 발로 서서 발바닥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그냥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균형을 잡으려고 행동을 하는데요. 이게 누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엄지발가락 힘줘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경험에 의해서 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선행적 자세 조절. 이거는 사지를 움직이기 전에 내가 미리 움직이는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왼발을 들어야지 하면 내 몸이 어떻게 돼요? 들기도 전에 오른쪽으로 체중이 이동된다고요. 이게 내가 누가 배워서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고요. 내가 이때까지 걸어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넘어지고 움직이고 뭐 이런 경험들이 나한테 쌓여서 미래를 예측하고 내 몸이 미리 행동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100% 의지로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얘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시원할 거예요. 물구나무 훈련 접근 방식이. 대부분의 가이드는 물건처럼 내 몸을 균형에 얻을 위치에 딱 세우는 거에 많이 집중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더 힘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여기에요, 뭐 이렇게 하여튼 본인도 안 되는 게 내가 자세를 몰라서 안 되나 막 고민과 씨름과 막 이런 거에 빠져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정말 미스컨셉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도 잘 될 가능성이 없어요. 기억해 주세요. 모양을 잡는 것보다 쓰러지는 것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인간 균형의 99.9%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자에 대한 집착을 먼저 버리시고요. 물구나무를 설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제일 먼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일자 안 가르쳐 준다는 게 아니에요. 걷지도 못하는 애기한테 차력 가르치시는 부모님 계세요? 없잖아요. 애기한테 너무 가혹할 것 같지 않아요? 일어나려고 벽만 잡고 일어서도요, 애기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힘도 생기고 협응도 생기고 경험이 쌓이면 누구나 걸을 수 있게 돼요. 올바르게 접근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애기를 못 걷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너 왜 일자로 안 서니? 벽 잡고 삑딱하게 서니? 너 아직 아장아장 걸을 때니? 그러면 애기가 아씨 또 아장아장 걸으면 혼날 텐데 어떡하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애기가 걸을 수 있어도 걷기 싫겠죠. 설 수 있어도 설 수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차력 배우면 그게 일이겠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게 뭐가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때가 있고 이 경험과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일자를 배워서 이걸 해야겠다고 맘먹을 때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를 향상시키는 거에 당연히 트레이닝이 방점이 찍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안 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균형을 잡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트레이닝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바로 알아봅시다. 자, 이제 저희는 벽으로 가서 물구나무 자세의 지구력을 차근차근 길러볼 거예요. 일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물구나무를 유지할 수 있는 힘, 능력을 기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요, 벽에서 물구나무 3분을 채울 건데 처음에는 10초가 가능했다면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뭐 20초가 가능해지고 30초, 60초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장기적인 목표는 3분을 한 번에 벽에서 물구나무 서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벽물구나무가 힘들면 이렇게 파이크로 버티면 되고요. 파이크도 힘들면 푸시업 자세 버티면 되고, 이것도 힘들면 벽 짚고 버티시면 돼요. 해서 훈련은 언제나 0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참고로 저희 쌤들은 한 번에 막 6분씩도 서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해외에서 탑급이랑 트레이닝도 하고 했지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따라하다가 이제 무리하는 것보다 본인 능력에 맞게 트레이닝을 해서 목표를 조금씩 성취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10여 년 동안 교육을 해온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비법서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물구나무에 도착할 수 있는 비법서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효과가 났는지 제가 정리 간단하게 한 번만 해드릴게요. 물구나무에 노출이 되는 시간 자체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초보자의 경우 물구나무를 시도해서 일주일에 300초를 물구나무 경험을 내 몸에 인풋을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유물구나무를 시도해서 이걸 다 모으려면 1시간 정도가 걸릴 거예요. 3초씩 제가 계산을 했어요. 근데 벽에서 지구력 훈련을 하면요, 300초를 치우는데 채 10분이 안 걸려요. 이미 6배 정도의 훈련 효율이 앞서 나갑니다. 근데 자유물구나무는 실패도 하고 이런 리스크가 있지만 이 벽에서 하는 적절한 훈련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훈련을 하면 거의 99% 달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훈련에 대한 효율이 몇 배가 차이가 나고 내가 인풋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압도적인 실력 차이가 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가 균형을 잡는 걸 안정화 능력이라고 해요. 이탈과 같은 외부의 힘이나 스트레스 견디는 능력이고요. 지구력은 지속되는 외부 힘이나 저항에 오랫동안 극복하는 힘을 얘기해요. 이 두 개는 같은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둘이 함께 일할 때 최고의 능력을 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구력이 없는데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데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넘어지겠죠. 또 안정화 능력은 지구력 기르는 훈련에서 당연히 많이 길러져요. 왜냐? 지구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건데 오래 유지하면 내 몸에 인풋이 어떻게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지구력도 기르면서 동시에 안정화 능력도 기르면 1타 2피겠죠. 그래서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물구나무 서는 법 안 배우셔도 돼요. 왜냐? 4천여 종의 지구상의 어떤 동물들도 하지 않는 완전한 직립보행을 유일하게 이제 해낸 개체가 누구?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균형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종특이라고 하죠. 사실 뭐 다른 포유류처럼 꼬리가 없어도 우린 균형 잡고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발로 사는 거는 이제 평생 해왔고 손으로 사는 건 이제 막 시작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시간을 주면 너무너무 쉬운 과제예요. 물구나무 제대로 접근하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성능 대비 되게 쉬운 과제예요. 뭐 그렇다고 이제 정말로 절대적으로 이게 쉽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 4K 최고급 모니터가 있는데 사용법을 몰라서 뒤에 선을 연결 못해서 맨날 흑백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속상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물구나무를 못 서는 이유, 다치는 이유는 일자가 아니고 자세를 몰라서가 아니라 잘못 이해하고 아예 접근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정리 한번 싹 해드릴게요. 이게 이해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살아있는 한 인간은 균형을 잡으려면 끊임없이 균형을 회복해야 돼요. 왜? 살아있으니까. 술 취한 사람 예제를 이제 기억해보세요. 균형을 회복하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일자여도 픽 쓰러집니다. 따라서 밸런싱 트레이닝은 특정 자세가 아니라 균형 능력 자체를 기르는 거에 당연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장인비법서에서 이제부터 알려드린 여러분들이 해야 될 훈련이 뭐라고 했죠? 지구력 훈련. 안정화 능력과 지구력 훈련은 한 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랫동안 물구나무를 유지하는 훈련이라는 지구력 훈련 자체가 지구력의 물구나무에 나를 오랫동안 노출시키면서 내가 몸이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끝. 자, 이번 비법서로 균형에 올바로 이해했다면 사실 물구나무 이외의 훈련에서도 밸런스 능력을 어떻게 기르고 접근해야 되는지 새로운 안목이 탁 트이셨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른 하고 싶은 거 할 때도 훨씬 더 쉽게 성공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잘못된 고정관념 하나가 여러분들의 몇 년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런 것들 하나씩 부셔나가면서 여러분들 잠재력 끝까지 한번 치고 나가봅시다. 오늘의 장인 비법서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궁금한 건 댓글로 자세하게 달아주시면 제가 한 번씩 스페셜 땡큐 감사 인사로 Q&A 비법서 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장의 지름길을 터드릴 마스터 최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